가진 기운이 약한 애 에너지가 없어서 매력도 없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카페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요. 보통 처음 만나는 자리면 서로 어색하게라도 웃으면서 인사 나누고 가벼운 이야기로 분위기 풀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시작된 건 평가였어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오디션을 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가장 웃겼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메이크업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조용하기로 유명한 카페였어요.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계신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갔을 때 솔직히 첫 느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으시더라고요. 긴장하신 건가? 싶어서 더 밝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짧게 고갯짓만 하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되었죠. 대화가 아니라 평가가요. 가진 기운 에너지가 약해서 매력이 없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만나서 반갑다도 아니고요.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기운이 약해 보여. 그러니까 매력도 없는 거고. 얼굴도 그렇고 뭔가 힘이 없어 보여.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려면 좀 더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평가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히 첫 만남의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죠. 마치 처음부터 저를 기죽이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묘하게 우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메이크업을 보는 순간부터 이미 웃음이 나오려고 했거든요. 얼굴 전체에 바른 과한 파운데이션, 1990년대에 유행했을 법한 진한 아이라인, 그리고 너무 붉은 립스틱까지. 말로는 저를 평가하고 계시지만 정작 본인의 모습은 시대착 오적이었던 거죠. 저는 웃음을 참으려고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진지하게 평가하는 분 앞에서 웃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게 무슨 코미디 상황이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죠.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더라. 속이 없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우리 아들 만나려면 좀 더 똑 부러져야 하는데 넌 좀 흐물흐물해 보여.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간에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또 다른 평가를 덧붙이셨죠. 저는 점점 이 상황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기가 죽을 텐데 저는 오히려 관찰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마치 인류학자가 특이한 문화를 연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말투, 표정, 몸짓 하나하나를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은 지금 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불안함을 저한테 투사하고 계신 거라는 걸요.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액세서리와 어울리지 않는 과한 메이크업. 모든 게 나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면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죠. 언성은 점점 높아졌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우리 쪽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넌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은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할 생각이 없으셨다는 걸요. 제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저에 관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어머니 본인의 문제였어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계속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라며 아들한테도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저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남자친구라는 걸요. 카페에서의 시간은 1시간 정도 이어졌어요. 그 시간 내내 어머니는 저를 평가하고 지적하고 낮추려고 애쓰셨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일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적일까? 저 남자친구는 이런 어머니와 평생을 살아왔다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말투에서 표정에서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분의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살아왔는지,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바로 행복이요. 정작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행복해 같은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분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춰야만 본인이 올라간 것처럼 느끼시는구나. 메이크업도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 거겠죠. 본인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외로운 모습도 불안한 모습도 전부 감추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과한 화장으로 무장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아요.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외부의 것들로 본인을 채우려고 하죠. 저를 평가하는 말들도 사실은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었을 거예요. 에너지가 약하다는 건 본인이 느끼는 공허함이었을 테고 매력이 없다는 건 본인이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증이었을 거예요. 남자친구를 보는 눈빛에서도 그게 느껴졌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에 가까웠죠. 아들을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유물로 보는 시선이었어요. 내가 키운 아들, 내 인생의 유일한 성과,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나타난 게 위협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본인보다 젊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죠.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불행하고 외롭고 불안하다는 게 안쓰러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져야 하는데 이분은 갈수록 더 공격적이고 방어적이 되신 것 같았거든요. 남편한테 제대로 사랑받았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만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거든요. 공격성은 결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배웠어요.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고. 나이가 들어도 여유롭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카페를 나올 때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라고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걸 깨달은 시간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있잖아, 너 앞으로 많이 힘들겠다. 어머니 때문에. 남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이어서 말했죠. 오늘 본 거는 시작에 불과할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서 독립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든 말이야.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머릿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요. 남자친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너무 착해서 어머니한테서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결혼을 한다면 어머니의 간섭은 끝이 없을 거고 아이를 낳는다면 육아에도 참견할 거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주인공이어야 하니까요.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울먹이면서 어머니가 저러시지만 좋은 분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실 거라고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어머니가 변하실 것 같지도 않아.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머니한테서 독립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미련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가족도 함께 본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상대방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요. 제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날 카페에서 어머니가 저를 아무리 낮춰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가치를 알고 있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불쌍한 건 어머니였어요. 다른 사람을 낮춰야만 본인이 올라간 것처럼 느끼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삶.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 그게 얼마나 힘들까 싶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경험은 저한테 선물이었어요. 덕분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공격성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는 걸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세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족 관계도 함께 보세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독립성,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